막 계속 시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참 재수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었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엄청나게 누려가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낫어요. 지금보다. 지금 뭐 조금 뭐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오히려 그때 막 성장하고 그럴 때니까 그때가 더 즐거웠지. 그리고 이제 뭐 경제도 좋고 그리고 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려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3S라고 해서 스크린, 스포츠, 삭스 뭐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국민들 좀 이렇게 영화 보고 프로야구 같은 거 보고 그런 거 보면서 놀고 청와대 쪽 보지 마라 이제 이런 정책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근데 개별 생활성으로는 또 크게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때라서 지금은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IMF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때 나름대로 그냥 꾸역꾸역 한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전두환이 늘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한 번만 할게. 나 딱 한 번만 할게. 저기처럼 안 하고 한 번만 하자. 그러니까 약간 또 저항이 조금 적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87년이 됐습니다. 87년 1월에 계속 시위는 했었죠. 학생에서 뭐 한총련 이런 데서 시위를 하다가 그 한총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박종철 군. 서울대 언어학과 1학년 박종철 군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용산역 옆에 남영역 보면은 남영동에 경찰 정보과에서 쓰던 대공분실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진짜 무시무시한 게 정말 고문 건물이야 거기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물고문을 했어요. 니네 대장 어디 있는지 불어라 라고 물에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목이 눌려가지고 질식사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처음에는 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의사를 불러갖고 얘 좀 살리자라고 해서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와서 이제 중앙대병원 의사가 와서 보니까 꼭 근처거든요. 보니까 죽어 있어요. 대학생이야. 머리에 물이 흥건해. 폐에 물소리 들려? 그럼 뭐예요? 물고문이지. 그래서 의사가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도 아차 싶은 거지. 왜냐하면 경찰들은 죽었으면 그냥 화장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이 하려면은 이 의사도 죽여야 돼. 근데 그건 또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협박을 합니다. 여기서 본 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는 이 학생이 사고로 쇼크사로 지 혼자 죽었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요거를 어떻게든 덮어서 빨리 화장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단 시체를 화장하려면 검사가 수사 지휘서를 써줘야 되는데 검사가 그걸 안 써줬어요. 이거 뭐냐 한다고 모르겠다. 당시에는 경찰이 힘이 되게 셌거든요. 전두환이 경찰을 좋아했어요. 검사들은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데 경찰들은 몸으로 뛴다고. 약간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도 압박 엄청 받으면서도 그냥 안 쓰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도 언론 기자 우연히 만나갖고 기자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물고문 같다. 폐에서 소리 들렸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중앙일보였냐? 근데 그냥 자기 목 걸고 쓴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죠. 그리고 그게 나가죠. 그러면 신문사 폐간시키고 걔를 잡아 가두고 고문을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냥 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쓴다 그러면서 쓴 거예요. 다들 목숨을 걸고 다 그거를 이제 널리 퍼뜨리니까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국민들이 알게 되면 이제 그냥 뭉갤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 학생 불러다가 물고문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딱 여기 경장, 당시 경장하고 경사랑.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었고 이제 요 뒤에서 또 지시하던 놈이 있었고 그 위에 있고 이제 경찰총장, 당시에는 치안본부장이라고 불렀거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다 알고 있던 사안이야. 근데 꼬리 자르기를 싹 합니다. 야, 니네가 총대를 매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보상금도 주고 니네 가족도 우리가 챙겨줄게.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총대를 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다. 위에서 지시한 거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둘만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총대 매면은 다 보호해 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보호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입장에서 억울하지. 그래서 깜빵 안에 들어가가지고 유치장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억울하다, 조작된 거다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옆 깜빵에 누가 있었냐면 이부영이라고 이제 이 사람도 시민운동하다 잡혀온 사람이 학생 그 운동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지금 사회에서 문제되는데 얘네 둘의 이제 개인적인 일탈, 오바한 거다. 이렇게까지 수사 결과 발표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연루돼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난리 났다. 해가지고 그거를 종이에 적어요. 그 다음에 자기 도와주는 교도관한테 전달을 하면서 밖에 좀 보내주라.
그래서 이후 교도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명동성당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명동성당에서 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이 학생운동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던 때였어요. 그 신부님이 5.18 추모미사, 저기서 죽은 사람들 추모미사 하는데 기자들 와 있는데 라이브로 이걸 읽어버려요.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또 조작된 거다. 국가에서 거짓말을 2번 한 걸 2번 다 걸렸잖아요. 처음에 탁 치긴가 억하고 죽었다고 지 혼자 죽었다 그랬다가 안 되겠네. 그거 여기서 꼬리 잘랐는데 이것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해? 그래갖고 여기 이제 다 잘렸어요. 치안본부장까지 다 잘렸어요. 나중에 우리 형법 판례 보면 이거 나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자기 이제 끝까지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 나는 한 번 하고 그리고 내 친구 태우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가 태우를 항상 2인자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전두환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수렴청정하는 거였어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그 흔적도 남아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헌법 중에 무슨 회의 있는데, 그 뭐지? 내가 나중에 얘기해 주게 이거. 그거 아예 안 쓰는 회의 있거든. 그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자, 하여튼간 이제 그래서 이 3월 달에 뭘 하냐면은 시민들이 직선제로 개헌하라고 시위를 엄청 해요. 독재 그만해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측이 호헌 조치라는 거예요. 호헌 조치. 4월이구나. 4월.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뜻인데 말은 되게 좋지만 결국은 지금의 이상한 헌법대로 우리 편이 또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네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87년 6월이 됐어요. 이제는 이한열, 여기는 연세대 경영학과, 경영학과 제 선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연세대 앞에가 이렇게 신촌 로타리가 있어갖고 여기가 이제 학교고, 그리고 이렇게 큰 길 있고 이렇게 굴다리 이렇게 있고 해서 여기 시위하기가 좋아요. 여기는 경찰들이, 여기는 학생들이 이렇게 막 투석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와 도망치고 막 이제 이런 동네인데, 최루탄을 당시에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근데 최루탄을 곡사로 쏴가지고 이제 가스로 이렇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최루탄 쏘는 그 총을 직사로 꽝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서 시위하던 이한영 군 머리에 직통으로 맞아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부축해서 옆에 세브란스 병원 바로 있거든요. 거기로 보냈는데 3일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셨어요. 이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딱 이한열 군 안고 있는 거. 영화 1987 보면은 요 영화가 되게 괜찮게 잘 만들었어요. 요거는 한번 보세요. 요 흐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전국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보세요.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래 그냥 뭐 살기 좋으니까 독재해도 해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대생이 경찰한테 죽고 연세대생도 경찰한테 죽은 거예요. 봐봐요. 서울대나 연대나, 서울대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도 서울대 가긴 힘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서울대 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한 친구들 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실한 애가 뭐가 잘못됐다고 경찰에서 끌려가서 죽어. 그리고 사람 물고문을 하고 사람한테 총 쏘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살인 정권이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두환도 노태우한테 그런 간선제로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라고 해요. 근데 전두환이 거기서도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냐면은 직선제로 바꾸되 노태우를 직선제에서 당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직선제 개헌을 노태우 주도로 시켜요. 노태우가 전두환을 설득해서 직선제의 동의를 이끌어낸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와 노태우가 이게 같은 군부 신군부 세력인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라는 이미지. 똑같은데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는 그 헌법이 이때 만들어져요. 이때. 그래서 직선제 선거를 합니다. 당시에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렇게 출마를 해요. 근데 단일화를 하라고 엄청나게 요구가 있었어요.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화 하자고 엄청나게 운동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김종필은 박정희 대통령을 쿠데타 같이 한 사람이고요. 여기는. 하여튼간 단일화를 해라 했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득표율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33%, 여기 28%, 여기 21%, 여기 뭐 12%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했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그렇게 어렵게 피를 흘리면서 직선제로 개헌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두환 친구가 당선됐어.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죠. 아이러니. 그래서 자, 이 과정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어쨌든 이제 노태우가 당선되고 나서 사람들이 전두환 처벌하라고 노태우한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태우는 사실 나랑 똑같은 놈인데 내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좀 처벌 좀 쉽지 않다 했는데 국민들 요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노태우를 전두환을 어떻게 했냐면은 깜방은 안 보내고 저기 절로 보내요. 설악산에 보면은 백담사라는 큰 절이 있거든요. 백담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가택연금 귀양 보내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거죠. 절 보내는 거 딱 좋잖아. 머리는 안 깎아도 돼.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옷만 갈아입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전두환 씨 여기서 이제 스님 코스프레 하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제 92년에 YS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YS 대통령한테 빨리 전두환 노태우 처벌해라, 저 내란죄 처벌해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해요. 그냥 역사에 맡기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보세요. 요 당시가 이제 79년 그 12, 80년 이제 요 시점이에요. 이 당시 처음에 저 내란했던 그 시점. 그리고 지금 이제 92년도인데 공소시효가 어떤 사건은 이미 끝났고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해봐요. 어떤 사건은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요 전두환 노태우 집권과 관련해서 있었던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도저히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효가 정지된다. 진행이 정지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떤 사항은 이미 시효가 완성돼서 끝났는데 연장시키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진정소급효라고 부르죠. 그리고 진행 중인 사항인데 영향 미쳐서 늘렸으니까 이런 건 부진정소급효 이렇게 부르죠. 이것도 다 우리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국회에서 5.18 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뜬 거예요. 그때 막 명판 집어던지고 막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는 약간 그런 이제 중요 포인트에서 쇼맨십을 또 보여줘야 돼.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분노에 치밀었겠죠.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가 됩니다. 기소돼가지고 이제 1심 재판이 열려요. 어떻게?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추징금 2,200억. 밝혀진 거, 입증된 것만 이거야. 그러니까 털어먹은 거 한 5천억 넘을 거예요. 노태우는 더 알짜배기 2,800억. 알짜예요, 알짜. 그래서 참 보세요.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수의를 입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제 이렇게 재판정에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이거 보면은 참 되게 보세요. 이제 이 둘이 이제 막 이게 손 꼭 잡고 있고 유치원생처럼 이제 손 꼭 잡고 두한반 태우반 해가지고 이제 하고 막 둘이 두런두런 얘기를 막 해요. 이제 그런 사진이 찍혔는데 둘이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둘이 지금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둘은 대학교 동기잖아요. 20대 19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몇십 년을 군생활을 같이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 한 번씩 해먹고 지금은 사형수가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진짜 회한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 둘이 이 사람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전두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태우야, 니네 깜빵에 계란 후라이 나오냐? 우리는 새끼들이 안 준다. 와, 씨 대단하죠.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사형 선고 받았는데 계란 후라이 얘기하고 있어. 써니사이드 업 막 하면서. 대단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금씩 감형되고. 그래서 여기 무기 여기 뭐 20년 이렇게 됐다가 YS 대통령 마지막에 특별 사면을 해줘요. 특별 사면. 이제 이 정도면 처벌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권한으로 사면시켜주겠다. 특별 사면 이것도 여기 형법 쟁점이죠. 일반 사면은 죄를 찍어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죄 딱 찍으면 다 풀어주는 거고 특별 사면은 사람을 찍어요. 대머리, 흰머리 해가지고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면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고 여기는 아직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아직도 건강해. 골프도 치고 그러더만. 돈은 다 안 갚았어요. 노태우 대통령 다 갚았어. 이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와, 씨. 힘들어.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야. 안 돼. 설레지 마요. 설레지 마. 자, 776페이지에서 이제 12.6 사건 보시면요. 자, 폭동입니다.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 그래서 요 12.6 사건에서는 뭘 폭동으로 봤냐면은 자 보세요. 요 12.6 사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12.6 사건에서는 12.6 사건은 요 김재규 박정희 대통령 살해
내란 목적 살인죄, 이제 요게 내란죄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총으로 쏘는 게 폭동행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12.12.5.18 사건에서 폭동행위는 뭘로 인정됐냐면 지금 전두환 측이 합법적으로 합법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손에 쥔 거는 요 비상계엄이 전국 단위로 선포되는 요 포인트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 국무위원들을 압박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선포하게 한 게 이게 폭동의 실행행위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요거를 직접 했어요? 아니면 처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전범에 의한 내란죄 쟁점이 또 나와요, 여기.